이정아는 남편을 잃은 후 10년간 홀로 서울 변두리에서 화담 찻집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키워온 50대 중반의 강인한 여성입니다. 단아한 외모와 차분한 성격 속에 담긴 단단한 의지는 그녀가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견디게 해주었죠. 남편의 유일한 유산인 찻집과 작은 땅을 지키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지만 딸의 결혼 소식과 함께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강남의 유력한 가문과 맞서 가족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내적 갈등 속에서 정아는 단순히 재산이 아닌 가족의 행복과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딸의 상견례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화담 찻집은 30년의 세월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짜인 전통 문살과 정갈한 마당이 있는 이곳은 이정화의 삶 그 자체였죠. 오늘도 정화는 가게 앞을 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머, 벌써 8시네. 정화는 문득 시계를 보고는 서둘러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찻집 안은 옛 물건들과 현대적인 소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벽에는 고인이 된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정화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지켜보고 있지? 남편을 잃은 지 10년 정화는 홀로 딸 지민과 아들 지훈을 키워냈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차를 우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정화에게는 위안이었죠. 특히 오래된 단골 손님들은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오전 11시 첫 손님이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게 인사하는 정화의 표정이 한순간 굳어집니다. 딸 지민이었거든요. 평일 오전에 찾아온 딸의 모습에 정화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들렸어요. 정화는 차분히 녹차 2잔을 준비하며 딸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한 모금의 차를 마시던 정화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누구랑? 회사 선배예요. 강남에서 법률사무소 운영하시는 분의 아들이에요. 한민수라고. 정화는 딸의 눈빛에서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30살이 넘은 딸의 결혼 소식은 분명 기쁜 일이었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상견례는 언제? 이번 주 토요일에 했으면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정화는 무거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첩과 함께 결혼식 때 썼던 놀이개가 있었습니다. 내 결혼식에 이거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그때가 온 것 같구나. 정화의 눈가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은 기쁨인지 슬픔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론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간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남편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무언가 경고하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그 꿈은 흐릿하게 지워졌고 정화는 상견례 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찻집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고 정화는 오랜만에 머리를 단정히 손질했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지민의 말에 정화는 미소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이것이 일상의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상견례가 열리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은 정화가 평소 가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정갈한 테이블 세팅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화와 아들 지우는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식사하는 자리일 뿐이에요. 지훈의 말에 정화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오랜만에 꺼내 입은 정장은 어깨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딸의 예비 시부모가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고정훈이었고, 여자는 50대 후반의 우아한 인상을 가진 박미영이었습니다. 그들의 뒤로 아들 민수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정화라고 합니다. 정화가 공손히 인사하자 고정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들었습니다. 찻집을 운영하신다고요. 그의 첫마디에서부터 정화는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시선은 정화를 향해 있었지만 말은 마치 딸 지민에게 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테이블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영이 그 침묵을 깼어요. 지민 씨는 언제부터 우리 민수랑 만났나요? 지민이 대답하기 전에 고정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은은한 권위가 깔려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다운 단호함이었죠. 이것저것 따지기보다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소. 두 사람이 어디서 살 계획인지, 혼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결혼 날짜도 정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꺼내다니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그건 저희가.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고정훈의 손짓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정화 씨는 찻집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리고 뒤편에 작은 땅도 있다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화는 놀랐습니다. 그녀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친한 사람들에게도 잘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자녀들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마련해 주는 게 기본이더군요. 우리 민수는 이미 사무실과 집이 있으니 지민 씨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정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찻집과 땅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자 그녀의 생계수단이었어요. 그걸 팔아 아파트를 사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저희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지민이 조용히 말했지만 고정우는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침 제 지인 중에 부동산 개발 쪽에 있는 최명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결해 드릴 수 있소.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타난 중년 남성이었어요. 아, 마침 왔군. 고정우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를 테이블로 초대했습니다. 정화는 상견례 자리에 갑자기 등장한 낯선 사람에게 의아함을 느꼈어요. 소개할게요. 최명수 사장님이십니다. 부동산 개발로 유명한 분이시죠. 최명수는 과하게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정화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정화 씨, 잘 지내셨어요? 사실 전에 한번 찻집에 갔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지역이 곧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재개발?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녀의 찻집 주변은 오래된 동네였지만 재개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파시면 좋은 가격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최명수의 말에 정화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었어요. 마치 함정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죠. 지훈의 얼굴에도 의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고정우는 결정적인 말을 던졌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문의 결합입니다. 우리 가문의 위상에 맞게 지민 씨도 그에 걸맞은 준비를 해오는 게 좋겠소. 정화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찻집과 땅을 팔아 혼수를 마련하라는.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화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그녀의 불안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낯선 불청객들이
그녀의 평화로운 삶에 틈이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찻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뒤뜰의 감나무는 남편이 심은 것으로 이곳에서의 추억이 깃든 존재였죠. 그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온 지훈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아들은 오늘 상견례의 이상함을 누구보다 잘 느꼈을 터였어요. 지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화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어둠 속에 잠긴 뒤뜰을 바라보았어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상견례 자리에 부동산 개발업자를 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어머니의 재산 내역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알고 있는 거죠? 지훈의 말은 정화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재산 정보를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다음 날 아침 정화가 찻집 문을 열자마자 최명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친근하게 행동했지만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어요. 이정화 씨,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이 땅을 파실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재개발 계획이 공식화되면 투기 단속이 들어와서 거래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정화는 차분히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재개발이 확실한가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최명수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내부 정보로는 확실합니다. 고정훈 검사님과 제가 특별한 루트가 있어서. 그의 말에 정화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특별한 루트라는 표현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불법적인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죠. 생각해 볼게요. 정화의 짧은 대답에도 최명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액의 매입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숫자를 본 정화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지민 씨 결혼 준비도 넉넉히 하시고 남은 돈으로 다른 곳에 작은 가게도 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유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그 금액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돈이면 딸의 혼수 문제도 해결되고 지훈이의 취업 부담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최명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기회는 찰나입니다. 그가 떠난 후 정화는 오랫동안 뒤뜰을 바라보았어요. 남편과 함께 가꾸던 정원, 아이들이 뛰어놀던 작은 마당. 그곳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그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 지민이 찻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엄마, 민수 부모님이 결혼식 날짜를 다음 달로 앞당기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혼집 마련에 대해서도 계속 물어보세요. 정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민아, 너는 정말 결혼하고 싶니? 민수 씨가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아?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질문에 지민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물론이죠. 민수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지민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화는 딸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음을 느꼈어요. 그녀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 편이야. 억지로 하는 결혼이라면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그 포옹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오랜 친구이자 동네 변호사인 김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 씨, 혹시 최명수라는
부동산 개발업자 알아요? 그리고 고정훈이라는 전직 검사도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현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두 사람 다 알아요. 특히 최명수는 여러 번 불법 재개발 의혹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왜 물어보시는 거죠? 정화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심각해졌어요. 정화 씨, 조심하세요. 그들이 노리는 건 땅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는 더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변호사 현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찻집을 아들 지훈에게 맡기고 그녀는 서둘러 현우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오랜 친구이자 법률 조언자인 현우는 그녀가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정화 씨, 들어와요. 현우는 다정하게 정화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어제 전화 받고 조사해 봤어요. 최명수와 고정훈, 이 두 사람은 생각보다 더 깊은 관계더군요. 현우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정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신문 기사와 문서들이 열려 있었어요. 10년 전 고정훈이 검사로 있을 때 최명수의 불법 재개발 의혹을 수사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죠. 정화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여러 부동산 거래에서 함께 이름이 언급됩니다. 최명수가 개발하는 지역마다 고정훈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미리 땅을 사두는 패턴이 있어요. 그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가요? 정화의 질문에 현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창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민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정훈의 아들 민수는 지난 1년간 3번의 약혼 소식이 있었어요. 모두 부동산을 보유한 중소기업 사장님 딸들이었죠. 그런데 매번 결혼 직전에 파혼됐고 그 후 해당 가족들의 땅은 최명수의 회사가 매입했더군요.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사기였죠. 그럼 지민이도? 말을 잇지 못하는 정화를 보며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패턴으로 봤을 때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의 약혼자가 사기꾼이라니 이건 악몽 같았어요. 더 큰 문제는 지민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였습니다. 찻집에 도착하자 지훈이 급히 다가왔어요. 엄마, 방금 최명수라는 사람이 또 왔었어요. 계약서까지 가져왔더라고요. 정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지훈아, 알게 된 것이 있어. 정화는 현우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런 족속들, 누나를 이용해서 우리 땅을 노렸다고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법을 공부한 그로서는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누나에게 알려야 해요. 당장요. 그러나 정화는 머뭇거렸습니다. 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지민이가 정말 민수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어쩌지?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알려야 해요. 거짓된 사랑에 누나의 인생을 맡길 순 없잖아요. 그때 찻집 문이 열리고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무겁게 보였어요. 엄마, 지훈아, 왜 그런 표정이에요? 정화와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민아, 앉을래?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정화는 최대한 부드럽게, 하지만
숨김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우에게 들은 내용, 고정훈과 최명수의 의심스러운 관계, 그리고 민수의 과거 약혼 기록까지요. 지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현우가 보내준 자료들을 보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럴 리가. 민수 오빠는 날 정말 좋아한다고 했는데. 정화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민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녀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지민아, 모든 게 사실이라고 단정 짓지 말자. 다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민수 씨의 진심을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 지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지우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누나를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누나, 내가 도울게.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혀내자.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록 남편은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침대에 누운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가족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찻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고정훈과 최명수의 계략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무슨 수를 써도 그녀는 가족과 이 땅을 지켜낼 것입니다. 다음 날 정화의 찻집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마저 그녀의 무거운 표정을 느꼈는지 조용히 차만 마시고 갔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이 마음의 무게를 더했죠. 오후 3시 지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민수 오빠가 모든 걸 부인해요. 자기 아버지와 최명수 씨의 관계도, 이전 약혼 이야기도 다 거짓말이라고. 정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전화 너머로 지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수 오빠를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정화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딸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녀로서도 뭐라고 조언해야 할지 어려웠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딸의 사랑을 부정하기는 힘들었으니까요. 지민아, 엄마는 내 행복만을 바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건 어떨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는 창가에 기대어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빗방울이 그녀의 눈물로 바뀐 것만 같았어요.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훈도 소리를 듣고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지민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상한 얘기라니요? 정화가 차분히 물었지만 민수의 표정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와 최명수 씨가 부동산 사기를 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입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일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증거가 다 있는데? 민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오만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무슨 증거요? 인터넷에서 찾은 몇 개의 기사? 그런 걸로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다니. 정화는 아들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당신네 가족이 우리 누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걸 알아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왔잖아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이내 냉정을 되찾았어요. 이런 식이라면
지민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제가 정말 지민을 사랑하는지 시험하려 든다면 그렇게 하죠. 그의 말에 정화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지께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한다고요. 찻집 부지를 파실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실 건지. 민수는 차갑게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예비 사위의 모습이 아닌 냉혹한 사업가의 모습만이 보였어요. 문이 닫히고 정화와 지훈은 무거운 침묵 속에 남겨졌습니다. 지훈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역시 그놈도 한패였어. 누나를 이용해서. 정화는 아들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엔 더 큰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딸 지민이었죠. 그날 밤 지민이 흐느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민수 오빠가 결혼을 미루자고 했어요. 내가 그의 가족을 의심하는 한 함께 할 수 없다고. 정화는 말없이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지민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오빠 말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지. 하지만 엄마, 난 정말 그 일을 사랑해요. 그 말에 정화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의 순수한 사랑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누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나, 정말 사랑한다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도 있어야 해. 그들이 누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민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그녀가 소리를 지른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만해. 다들 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왜 계속 민수 오빠를 의심하는 거야? 그이는 날 사랑해. 단지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뿐이라고. 정화는 분열되는 가족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땅을 지키려다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지민아. 하지만 지민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벽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훈이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할 거예요? 정화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녀의 눈물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야.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이제는 수세적인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행동을 할 때였어요. 가족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의 행복이야. 그리고 그 행복을 위협하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정화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분열의 위기에 처한 가족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그녀의 편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이른 시간에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차를 내리는 대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변호사 현우가 보내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거기엔 최명수와 고정훈이 연루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봐. 지난 3년간 최명수의 회사가 매입한 토지들 모두 재개발 발표 직전에 집중되어 있어. 지훈이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법률적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토지들의 이전 소유주들 3명이나 고정훈 아들과 약혼했던 여성들의 가족이잖아요. 정화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패턴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들은 약혼을 미끼로 땅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는 증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지민이를 완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정화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최명수가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재개발 설명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녀는 그 자리에 참석해 최명수의 거짓말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훈아, 난 잠시 나갔다 올게. 찻집 좀 부탁할게. 동네 주민센터에 도착한 정화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회의장은 이미 주변 상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죠. 최명수가 무대에 올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이 서울시 핵심 재개발 지구로 선정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최명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 계획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저희는 특별한 루트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내부에 강력한 인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정화는 조용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것은 불법 내부 정보 이용을 암시하는 발언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파시면 최고가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계획이 공식화되면 규제가 들어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최명수의 말에 많은 상인들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일군 가게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을 테니까요. 그때 한 상인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재개발 계획이 확실한 거예요? 공식 문서 같은 건 없나요? 최명수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 문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으셔도 좋아요. 서울시 고위 관계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거든요. 특히 고정훈 검사님의 인맥을 통해 확실히 검증된 정보입니다. 정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최명수가 고정훈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결정적 실수였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계약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명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 보너스를 약속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화는 서둘러 변호사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묻어났어요. 현우 씨, 증거를 잡았어요. 최명수가 공개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고 인정했어요. 고정훈의 이름까지 언급했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높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당장 서울시청과 경찰에 제보해야 해요. 정화는 찻집으로 돌아와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녹음 파일을 서울시 감사관실과 경찰청 부패수사과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담당하는 기자에게도 자료를 보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기다려야 해.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날 저녁 지민이 눈물에 젖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엄마, 민수 오빠의 전 약혼녀가 연락해 왔어요. 자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속았다고. 정화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민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어요. 정말 날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저 우리 땅 때문에.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어요. 지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들은 많은 사람을 속여왔어. 지민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새로운 의지가 깃들었어요. 엄마, 내가 도울게. 그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게. 정화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흔들리던 딸이 이토록 강한 모습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지민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오빠가 나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계획했던 모든 것 내가 증언할게. 그날 밤 정화의 찻집에는 오랜만에 가족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그들은 수세적 방어가 아닌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에 최명수의 불법 개발 의혹을 다룬 기사가 실렸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언급되었어요. 더불어 서울시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재개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화는 신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그 대가는 달콤했어요. 이제 그녀의 가족과 찻집을 위협하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정화의 찻집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낯선 사람들도 호기심에 찾아왔어요. 모두가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죠. 정화 씨, 혹시 이 기사 봤어? 우리 동네 재개발 사기친 사람들 이야기 말이야. 오랜 단골인 김할머니가 신문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렸어요. 네, 봤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정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비록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지만 고정훈과 최명수 같은 사람들이 그냥 물러설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정화 씨를 뵙고 싶습니다. 서울신문 박 기자라고 합니다. 정화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가 최근 불법 재개발 의혹에 관한 추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고정훈 전 검사와 최명수의 유착관계에 관한 더 깊은 내용이었죠. 정화는 침착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제보 내용을 분석하다 보니 이정화 씨 가족도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더군요. 혹시 딸분이 민수 씨와 약혼하셨다고? 정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제보자였어요.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화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처음 상견례에서 느낀 이상함부터 최명수의 압박, 고정훈의 협박까지, 그리고 지민이 겪은 상처도 포함해서요. 딸아이가 직접 만나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그녀도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정의감이 불타고 있었어요. 이런 사기꾼들이 더 이상 다른 가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기사화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민과 지훈에게 기자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거야. 모두 준비됐니? 지민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슬픔이 아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 오빠, 아니, 민수 씨를 만나 모든 걸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가 진실을 인정하게 만들 거예요. 정화와 지우는 놀랐습니다. 지민의 적극적인 태도는 예상치 못했거든요. 정말 괜찮겠어?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야. 지민은 강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죠. 다음 날 지민은 민수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가방 속에는 작은 녹음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였죠. 민수가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눈 밑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그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말해주었어요.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한 거야? 지민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 관계가 정말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계획된 거래였는지.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지민아,
난 정말 널 좋아했어. 처음엔 아버지의 계획에 따른 것뿐이었지만 지민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어요. 그럼 인정하는 거네. 너희 가족이 우리 땅을 노렸다는 걸.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의 사업 방식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점점 널 알게 되면서 마음이 변했어. 정말이야. 지민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의심하자마자 결혼을 미룬다고 했어? 진짜 사랑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리 계획이 틀어지면 결혼은 없다고 했어. 지민은 녹음기를 확인하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거짓말은 필요 없어. 그날 밤 지민이 얻은 녹음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수가 직접 인정한 계획적 사기 행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정화는 이 증거를 기자와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틀 후 신문 일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실렸어요. 전직 검사와 부동산 개발업자의 결혼 사기 수법 드러나. 기사에는 고정훈과 최명수의 유착관계와 함께 그들이 어떻게 결혼을 미끼로 땅을 노렸는지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지민의 증언과 녹음 파일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그날 오후 고정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이정화 씨, 이게 무슨 짓이오? 우리 가족의 명예를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다니. 정화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정우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모든 증거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요. 당신이 우리를 더 위협한다면 그건 당신에게 더 큰 화가 될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정화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녀와 가족은 이제 희생자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투사가 되었습니다.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폭풍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승리였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지 일주일 후 서울시는 공식 발표를 통해 최명수의 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정훈에 대해서도 검찰청 감찰부에서 내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거짓 재개발 소문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찻집은 어느 때보다 활기찼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동네의 영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용기 있게 진실을 밝힌 그녀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거든요. 정화 씨, 덕분에 우리 가게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옆 가게 주인인 최 씨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렸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제 가족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 한 일일 뿐인걸요. 하지만 정화의 마음속엔 여전히 작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정훈의 협박, 그리고 딸 지민이 받은 상처. 완전한 승리라고 말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지민이 조용히 찻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엄마, 민수 오빠가 떠났대요. 외국으로 유학 간다고. 정화는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느껴졌어요. 괜찮니? 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사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화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성장한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아팠어요. 딸이 이렇게 강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을지 생각하니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미영, 고정훈의 아내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정화는 경계하면서도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박미영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먼저 사과드리러 왔어요. 남편과 아들이 당신 가족에게 한 일에 대해. 정화는 말없이 차를 내렸습니다. 박미영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사실 저도 모든 일을 몰랐어요. 남편이 부동산 거래에 얽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비윤리적인 방법을 쓰는 줄은.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화는 차분히 물었어요. 왜 오셨습니까? 단순히 사과하러 오신 것 같지는 않네요. 박미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당신처럼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남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잘못에 침묵하고 싶지 않아서요. 정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미영의 행동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박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변할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 가족에게 복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정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고정훈은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던 거죠. 어떤 계획이었나요? 당신의 아들 지훈 씨가 법조계에 진출하려 한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그의 취업을 막으려고 했죠. 그리고 여기 찻집에 문제가 생기도록 보건소에 거짓 신고도 준비하고 있었고요. 정화는 분노와 함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박미영의 경고 덕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홀가분함이 묻어났어요. 이제 저도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동안 남편 뒤에 숨어 살았지만 이젠 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정화는 박미영을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두 여성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화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미영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공유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법조계 진출이 그의 꿈이었는데 고정훈 같은 인물이 방해한다면 쉽지 않을 테니까요. 정화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아. 우린 이미 가장 어려운 싸움을 이겨냈어. 이제는 우리 미래를 위해 더 강하게 나아가야 할 때야. 지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말씀대로예요. 우리가 진실을 밝혔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에요. 지훈이도 걱정하지 마.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의 응원에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맞아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더 확실해졌어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니까요. 정화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두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그들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눈앞의 위기가 오히려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한 달 후 고정훈과 최명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박미영의 증언과 정화가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두 사람은 구속되었고 불법 부동산 거래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신문은 이 사건을 찻집 주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어요. 작은 찻집 주인이 권력자들의 불법에 맞서 싸워 이긴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화는 이 기회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찻집을 리모델링해 단순한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어요. 매주 토요일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 수다회가 열렸고 청소년들을 위한 전통차 교실도 개설했죠. 지민은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우는 사법고시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더욱 확고해졌어요.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검사가 되겠다는 꿈말이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화는 찻집 마루에 앉아 뒤뜰의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익은 가미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남편이 심은 그 나무는 여전히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정화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지키고자 했던 것을 모두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어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여 차를 마시는 시간, 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건 그저 땅이 아니었어. 이 추억들, 그리고 우리의 가치였던 거야. 지민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정화는 따뜻한 차를 천천히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게 진짜 재산이야.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번져갔습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고난을 이겨낸 가족은 이제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서로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찻집 창문에 비친 햇살처럼 그들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